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이 약간 그거는 저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자소서가 이제 여러분한테 도움된다면 그게 제일 기쁨이죠. 면접 질문에서 우리 회사 잘합니까? 우리 회사 관심 있습니까? 이런 형식으로 많이 물었다는 거. 그죠? 근데 그렇게 물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물으면 잘합니다, 관심 있습니다를 다, 항상 얘기했더니 종아리 300대를 맞았지만, 그렇게 했다. 아니면 나는 집에 누워있는데, 친구 대타로, 뭐랄까, 학교에서 배운다? 외부 과정에서 배운다. 물론 좋은 경우에, 학교부 안에서 배운 것보다는 외부의 별도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배웠다. 이건 굉장히 입사업허브의 좋은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 이런 것들을 오히려 굉장히. 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점점 구독자 수가 늘어나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안 해주셔도 된다고 했는데, 계속 좋아요를 조금 계속 눌러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구독자도 서서히 조금씩 늘고 있더라고요. 돈 벌려고 이걸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좋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 열심히 그냥 매주 하나씩은 꼬박꼬박 찍자. 이런 원칙을 좀 지키려고 합니다. 서술이 너무 길었네요.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할까? 오늘 현재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는 시기다 보니까 제가 면접을 얘기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별로 와닿지도 않으실 거고, 그래서 오늘도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쓰기가 힘들어요. 그죠? 저도 쓰라고 그러면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긴 글을 쓴 게 습관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쓰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조금은 생각해보자는 개념으로, 오늘 주제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인사 담당자, 인사팀이라면 이런 자소서는 끌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뽑겠다. 라고 해서 기억에 남는 제 경험을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겠지만 기억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이제 기억나는 또 5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자기소개서는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글쓰기로 인지를 하는데, 글쓰기.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글쓰기는 맞긴 맞지만, 글쓰기, 엄밀히 말해서 백일장처럼 글을 잘 쓰는 사람을 뽑겠다. 는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은 자기소개서를 너무 글쓰기, 글짓기로 접근하는 경향이 조금은 강합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경우가 굉장히 많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인사 담당자나 이런 면접관 입장에서는, 물론 오늘 인사 담당자를 하는 면접관도 읽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를 한번 쭉 읽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매끄럽게 이어지고 매끄럽게 글쓰기를 아니고 한 번에 읽기 쉬운 자기소개서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한 번에 읽기 쉬운 자기소개서는 어떤 개념이냐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든지 현학적 표현이라죠. 좀 있어 보이게끔 좋은 단어를 쓴다든지 고급 언어를 쓴다. 이런 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이 돼요. 그래서 입사업허브의 좋은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 이런 것들을 오히려 굉장히 부담 가지고 별로 와닿지도 않아요. 그냥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좀 읽기 쉽게 쓰는 자소서가 오히려 면접관이나 인사 담당자한테 더 어필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글을 쓰고 좋은 단어를 찾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말을 해보는 걸 그걸 녹음을 해서 그대로 자기소개서에 다듬는 게 오히려 더 상대방의 인사 담당자 면접관 입장에서 더 좋을 수 있다는 거. 왜? 인사 담당자 면접관이 굉장히 문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한 번에 읽기 쉬운 자기소개서. 오히려 현학적 표현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고급 단어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오히려 피하시고 그냥 쓰기 쉽게 우리가 일상적인 표현을 쓰는 거를 자기소개서에 쓰는 게 오히려 더 인사 담당의 면접관의 마음을 열 수 있다. 왜? 한번 쭉 읽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차라리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오히려 더 와닿더라고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도 저번에도 계속 반복이 됐지만
자기소개서를 글쓰기, 1번처럼 글쓰기로 하다 보니까 좀 매끄럽게 써야 되고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부담을 계속 가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본인 얘기를 쓰시는 게 아니고 합격자의 자기소개서를 참조한다고 많이 들고 오십니다. 근데 이제 실제 뭐냐면 예전에는 현대차 자폐어 이런 데 가면 합격자 자기소개서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뭐랄까 카메라로 다 찍어서 그대로 다 쓰거든요. 참조한다는데 결국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조가 아니라 그 문구를 쓰거나 그 구조를 쓰거나 그 에피소드를 자꾸 쓰려는 경향이 강해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다 그걸 얘기한다는 거. 다 똑같은 것들을 참조한다는데 그걸 갖다 베낀다는 거. 근데 여러분의 비슷한 수준들이 대부분 합격자 자소서가 비슷한 걸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리고 한두 자기소개서에 꽂힐 수밖에 없는 심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제목 자체가 자기소개서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주장, 객관적인 근거, 객관적인 판단,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관적인 이야기를 쓰는 게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만의 경험, 여러분만의 이야기, 여러분만의 논리에 집중하는 게 가장 강력합니다. 강력해. 그게 가장 신선합니다. 솔직히. 글감 제재로도.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남들이 많이 흔히 쓰는 경험이라든지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그게 조금은 애매죠. 그것도 전에 한번 얘기했듯이 큰 경험보다는 작은 에피소드에 주목해야 하는데 큰 경험으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진짜 엉뚱맞은 작은 경험이라도 자기 논리, 자기 이야기,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이야기에 집중하는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고 확 와닿는다는 거.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사소한 경험이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했다. 뭐 항상 얘기했듯이 뭐 종아리 300대를 맞았지만 그렇게 했다. 아니면 나는 집에 누워 있는데 친구 대타로 뭐 롯데리아 아르바이트 갔는데 기계가 고장 나가지고 그때 어떻게 대응했다. 이런 소재가 더 재밌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재밌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자꾸 나의 이야기, 나의 논리보다는 정답 합격자 이쪽으로 찾아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답해진다는 거. 왜? 여러분은 합격자 자기소개서를 보고 썼는데 정답 교과서의 답변이 들어오다 보니까 반대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자기소개서, 똑같은 경험, 똑같은 이야기로 기억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의 이야기, 본인의 경험, 본인의 거에 집중하는 친구들을 당연히 인사 담당자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요즘에 직무 중심의 채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전문성에 대해서 많이 묻습니다. 직무와 연관되는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전문성을 직접적으로 묻는 자소서가 많죠. 가장 대표적으로 삼성이 에세이가 4번 항목이 물론 계열사별로 약간 다르지만 전문성을 묻는 질문이고요. SK 같은 경우는 아예 하이닉스, 최근에 썼던 하이닉스 여러분 쓰셨죠. 여기 보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 이런 걸 적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답답해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는 전문성에 대해서 뭐 물론 학부생들은 또 왜 석사 박사 돼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데 이제 이 전문성에 대한 이해를 조금 힘들어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전문성을 높이는 활동 자체가 만약에 남들이 다른 경쟁자가 하지 않았던 독특한 경험이라든지 이게 있다면 그거 하나로만 적는 게 좋은데 그게 대부분이 없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 여러 개를 적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공을 통해서 이런 과목도 배웠고요, 이런 자격증도 땄고요, 이런 프로젝트도 했고요, 이런 경험도 했고요, 이런 뭐 현장 실습 이런 것도 확인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 여러 개를 대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뭐랄까 학교에서 배운다, 외부 과정에서 배운다. 물론 좋은 경우에 학교부 앞에 안에서 배운 것보다는 외부의 별도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배웠다. 이건 굉장히 좋은 소재인데 정말 인사 담당자나 면접관들이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 단순히 학교 안에서 이론적으로 배웠다. 외부 과정에서 이론 NCS 뭐 요즘 NCS 많이 하는데 NCS 전문 과정 뭐 반도체 과정을 배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전문가들은 가장 인사 담당자는 가장 좋아하는 게 이게 팀 프로젝트가 됐든 현장 실습이 됐든 공모전이 됐든 간에 이거 단순히 배웠다가 아니고 본인이 적용해 보려고 했다. 응용해 보려고 했다. 이런 노력이 더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프로젝트라든지 공모전 이런 거 아니면 실험실, 연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실험실 연구에서 하는 것은 뻔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적용해 보려고 했다. 이론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울타리를 넘어서려고 했다. 이런 것. 거창한 경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거창한 경험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작고 사소한 하루 이틀 반나절 경험도 관계없으니까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단순히 배웠다는 것을 조금 차별화를 쓰가 뭐 유튜브 좋아. 근데 유튜브 너무 많으니까 실제 코딩을 잘하기 위해서 코딩 5개 사이트 있죠. 거기에 가가지고 뭐 하루에 몇 문제를 풀었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외부 과정을 직접 들어봤던 학원도 갔다 좋은데 거기서 프로젝트를 친구들과 뭐 수준이 낮지만 그걸 적용해 보려고 노력했다. 이런 게 있으면 더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질문이 많은데 단순히 이론적인 공부 자격증보다는 실제 여러분이 작은 경험, 실패했던 경험도 좋으니까 그걸 직접 적용해 보려고 했다. 이런 경험이 있으면 그걸 쓰는 게 오히려 더 인사 담당자 마음을 열어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제 뭐랄까 단순히 이론 공부 자격증이 아니라 직접 응용해 보고 적용해 보는 경험이 있었다. 이게 세 번째고요. 세 번째 맞죠? 헷갈려. 세 번째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은 직무라든지 회사에 대한 관심도를 보고 그게 아직까지는 가장 핵심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회사를 분석하거나 그 직무, 그러니까 뭐 좋아, 회사만 얘기하자고요. 직무는 어차피 아까 전문성을 얘기한다면 회사에 대한 관심도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면접 질문에서 우리 회사 잘합니까? 우리 회사 관심 있습니까? 이런 형식으로 많이 물었다는 거. 그죠? 근데 그렇게 물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물으면 잘합니다, 관심 있습니다를 다 얘기할 거라는 거.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진짜 얘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 했는지 그 일을 정말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온라인을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을 직접 뛰어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어필하는 게 좋아요. 실제 롯데백화점 들어가는 친구가 롯데백화점 전국 지점을 다 돌아다니는 친구도 있었고요. 실제. 그 다음에 우리은행에 지원한 친구가 시중은행, 우리은행뿐만 아니고 시중은행 40군데를 돌아다녔다는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 가고 싶은데 본사 이런 것들은 못 가니까 실제 뭐냐면 그 지역 내에 있는 지사를 가서 팜플렛 몇 장 들고 왔다든지 이것도 굉장히 좋은 소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식품 MD가 되고 싶어가지고 실제 어떻게 했냐면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 그 다음에 편의점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식품의 코너의 진열 상태를 자기소개서에서 분석해서 넣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소서는 진짜 굉장히 제가 보면서 굉장히 끌리더라고요. 이 친구는 평소에 이런 식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식품 MD가 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이리 와봐. 그래서 이거 진짜 평소에 너 이렇게 관심이 많아? 이러니까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봐. 이러니까 그 반나절 돌아다닌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인사 담당자한테는 굉장히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근데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이 기껏 하는 거는 홈페이지나 들어가고 네이버나 자소서나 면접 쓸 때 네이버 가가지고 검색하면 다 똑같은 거 얘기하는데 과연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자꾸 온라인을 벗어나서 오프라인을 가보는 것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조금은 해보셔야 합니다. 해보시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온라인에서 탈출해서 오프라인에서 뭔가를 자꾸 경험하고 몸으로 부딪히는 친구.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해야겠지만 그런 친구는 인사 담당자 그 얘기를 짧게라도 쓰면 인사 담당자는 당연히 그 친구는 우리 회사 들어오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요즘에는 이제 가끔 이 삼성도 에세이에 뭐랄까 이슈에 대해서 뭐 본인이 관심 있는 사회 이슈 중에 본인의 의견을 적으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견, 본인의 의견을 적으십시오. 한전도 있고요. 그런 본인의 의견이란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도 제가 삼성 자소서를 첨삭하고 뭐 컨설팅 해드렸는데 본인의 의견, 자신의 의견을 적으라는데 왜 언론에 신문에서 떠드는 의견만 그냥 제시하냐고요. 그거 듣고 싶어서 그 질문을 주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조금 초보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현대차에 보면 뭐 회사를 선택한 기준과 본인이 뭐 계기 이런 거라든지 뭐랄까
회사 선택 기준 중에 하나랑 우리 현대차가 맞는지 이거 적는 게 있고, 삼성 에세이는 사회 이슈 중에 본 자신의 의견을 적으십시오.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그 질문을 회사에 대한 관심도 이걸 보기 위한 질문이다. 그거 아니거든요. 왜? 삼성의 에세이에 3번에 사회 이슈를 준 이유는 토론 면접을 없애면서 그걸 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적어오면 그거 가지고 면접 때 여러분하고 토론하고 싶어 했어요. 왜? 자기의 의견, 자신의 의견이 정말 듣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런 질문에 자신의 의견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하다 보니까 그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거 나도 아는 얘기를 왜 이렇게 적어놨냐 이렇게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생각해. 자기의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정답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삼성 에세이는 꼭 삼성과 연관되는 걸 적어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걸 자연스럽게 적으면 되는데 자꾸 그걸 못해요. 자기의 의견입니다. 정답 교과서 그게 아니라 본인만의 생각, 본인만의 논리, 본인만의 이야기를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 근데 그런 게 대부분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5가지 얘기했죠? 맞죠? 5가지. 첫 번째는 너무 어려운 말로 쓰지 말고, 현학적 표현이나 어려운 단어 쓰지 말고 그냥 말을 할 수 있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글쓰기로 생각하지 말고 한 번에 읽기 쉬운 자기소개서, 그냥 내 말을 해서 그걸 녹음해 가지고 자기소개서 써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대화, 그런 얘기가 좋다는 거. 두 번째는 자꾸 합격자 사례나 정답 교과서인 답변 논리보다는 본인의 이야기, 본인의 논리, 본인의 경험,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 다른 친구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내 기준의 생각, 내 기준의 이야기만 집중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전문성에 직무 전문성을 많이 묻기 때문에 직무 전문성은 이론적이고 자격적이기보다는 프로젝트든지 팀플도 괜찮아요. 캡슐 디자인은 창의 설계도 괜찮고요. 다양한 거 다 괜찮으니까 짧게라도 그걸 적용해 보려고 했다. 응용해 보려겠다. 이런 논리의 끈을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직무회사 감심도는 이제는 단순히 안다, 잘한다, 관심 있다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움직이고 몸으로 부딪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에서 벗어나서 오프라인을 직접 가보시는 활동,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본인만의 생각, 본인만의 이야기, 본인만의 논리,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걸 약간의 부분에 자소서를 포함시킨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제발 자신의 의견, 본인의 의견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언론에 얘기하고 정답을 묻는 질문은 자기소개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아이디어, 여러분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정답이 아니어도 돼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만 제시하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좋아요. 인사 담당자면 이런 자기소개서는 끌릴 수밖에 없고 뽑을 수밖에 없다. 5가지 얘기했습니다. 물론 다양하게 많습니다. 근데 실제 느끼면서 제가 서류 심사를 하면서 했던 부분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항상 얘기했듯이만 좋아요, 구독 누르셔요? 안 누르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또 다음의 주제는 나방도 한번 해야 되는데, 그죠? 나방도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